한겨울 지하도 한복판. 재벌회장 강도윤의 발걸음이 멈춰 섰습니다. 지나가는 아이 하나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너무 얇은 옷에 손은 새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아이 목에 걸린 낡은 목도리가 눈에 들어온 순간 강도윤은 숨이 막힐 듯 했습니다. 바로 그 목도리였습니다. 7년 전 이혼 서류 위에 올려두며 전처에게 건네주었던 세상에 하나뿐인 물건이었죠.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강도윤은 아이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저 목도리 어디서 났니? 아이는 겁먹은 눈으로 그를 쳐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혹시 엄마가 준 거니?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는 지금 어디 계시니?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안 일어나요.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작은 어깨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엄마 이름이 뭐니? 강도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강도윤의 전신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미연이에요. 서미연. 7년 동안 애써 지워왔던 이름이었어요. 엄마가 어디 계신지 데려다 줄게.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이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도윤은 아이를 따라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어요. 가로등 불빛이 깜빡거리는 골목 끝, 눈밭 위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강도윤의 발걸음이 굳어붙었습니다. 천천히 다가가 그 여인의 얼굴을 본 순간 그의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창백해진 얼굴, 핏기 하나 없던 입술. 하지만 그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바로 그녀였습니다. 서미연. 그가 7년 전 버렸던 자신의 아내였습니다. 아이가 달려가 엄마를 흔들었습니다. 엄마! 엄마! 하지만 미연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도윤은 다리가 후들거리는 채로 그녀 곁에 무릎을 꿇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목을 잡아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미약 하나마 고동치고 있었죠. 119, 여보세요? 지금 즉시 구급차를 보내주세요. 강도윤의 목소리는 당황함에 차 있었지만 주소를 또박또박 알렸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차가운 손을 꼭 잡고 울먹이고 있었어요. 강도윤은 자신의 두꺼운 코트를 벗어 미연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의 몸이 추위에 떨렸지만 전혀 느끼지 못했죠. 그저 그녀의 창백한 얼굴만을 바라보았습니다. 7년 만에 다시 보는 그 얼굴은 과거의 온화함과는 너무도 달랐어요. 삶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져 내린 흔적이 선명했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다가왔습니다. 붉은 불빛이 어두운 골목을 스쳤어요. 환자분 괜찮으세요? 구급대원이 급히 달려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강도윤은 목이 메어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그들은 미연을 들 것에 실어 구급차로 옮겼습니다. 아이가 엄마의 손을 놓으려 하지 않자 대원이 물었어요. 보호자분 같이 타시겠습니까? 강도윤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보호자입니다. 구급차 안은 좁고 신호음이 귀를 찌르듯 울렸습니다. 강도윤은 아이를 품에 살짝 안고 미연의 희미한 얼굴을 지켜보았어요. 그때 그의 마음속에 7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그녀의 등진 모습,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건넸던 그 목도리. 지금 눈앞에 쓰러진 그녀의 모습과 겹쳤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의 가슴 한가운데가 꿰뚫리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구급차는 병원 응급실로 곧장 향했습니다. 불빛이 차갑게 비치는 복도에서 강도윤은 아이와 함께 의료진들이 미연을 실어 나르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주는 벽에 기대어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아저씨, 엄마 괜찮아요? 강도윤은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괜찮을 거야. 의사 선생님들이 열심히 도와주실 거야.
그 말이 자신에게 하는 격려인지 아이에게 하는 약속인지도 분간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서류를 들고 다가왔어요. 보호자 서명이 필요합니다. 환자분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강도윤은 침묵했습니다. 고개를 들자 민준이 울고 있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안에서 생사를 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 여자가 보였죠. 그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약간 떨렸지만 또박또박 그 칸을 채웠습니다. 관계, 전 배우자. 성명 강도윤. 서명을 하는 순간 묘한 무게가 그의 어깨를 내려앉았습니다. 전 배우자. 법적으로는 끝난 관계지만 그의 마음속에,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는 여전히 그녀의 보호자였습니다. 아이 정보도 함께 알려주세요. 간호사가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름은 강민준입니다. 생년월일은요? 강도윤은 민준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내 생일이 언제지? 민준은 눈물을 홀기시며 대답했어요. 2018년 11월 5일이에요. 2018년 11월. 강도윤의 머릿속이 빙하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이혼한 것은 2018년 3월이었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그의 시선이 민준의 얼굴로 향했습니다. 아이의 눈매, 콧날, 지금까지 느껴졌던 모호한 익숙함이 한순간에 선명한 의심으로 바뀌었죠. 혈액형 검사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굳어 있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부탁드립니다. 간호사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지만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복도는 다시 고요에 잠겼고 오직 강도윤의 가슴속만이 광란의 고동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결과는 3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3일, 강도윤에게는 3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는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민준을 돌보며 깨어나지 않는 미연의 곁을 지켰죠. 병실 창밖으로 어둠이 밀려들고 또 아침이 밝아오는 것을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그녀의 창백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살며시 감쌌어요. 차가웠던 손에 조금씩 온기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연아. 그가 속삭일 때마다 미연의 눈꺼풀이 살짝 떨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가 너무 간절히 바라는 나머지 생긴 착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민주는 엄마 곁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작은 얼굴에 피로와 걱정이 가득했어요. 강도윤은 아이를 보호자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아이의 잠든 모습이 어린 시절의 자신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3일째 저녁, 검사 결과 봉투가 그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복도의 조명이 너무 밝게 느껴졌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가락이 자꾸만 미끄러졌어요. 마침내 종이 한 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위에 큼지막하게 인쇄된 글자. 친자관계 확률 99.99%. 강도윤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등받이도 없는 차가운 복도 벽에 기대어 그는 종이를 꽉 쥔 손을 가슴에 눌렀죠.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가 뜨거운 눈물로 화산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아들, 내 아들이었어. 7년 동안 단 한 번도 모르고 지낸 내 아들이. 그의 몸이 전율하며 흔들렸습니다. 지하도에서 만난 그날, 아이의 찢어진 신발과 얼어붙은 손가락, 배고파할 때도 참던 눈빛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 모든 시간을 그는 편안한 사무실에서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죄책감이라는 이름의 칼날이 그의 심장을 정확히 가로질렀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그는 얼굴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발걸음은 확고했습니다. 이제 달릴 시간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아버지로서 제대로 서야 합니다. 그가 병실 문을 열었을 때 민준이 깨어나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강도윤은 아이의 곁으로 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심호흡을 했어요. 평생을 두고도 말하기 어려울 한마디를 그는 꺼내야 했습니다.
민준아.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지만 민준의 순수한 눈동자를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아저씨는 민준이의 아빠란다. 민준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순수한 어린 얼굴에 이해와 의문이 교차했어요. 아빠? 응, 아빠야. 강도윤의 목소리가 더욱 굵어지고 뜨거워졌습니다. 너를 몰랐어. 정말 미안하다. 이제부터는 내 곁에 있을게. 아이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잠든 엄마를 바라보았고 다시 강도윤을 쳐다보았죠.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럼 엄마가 혼자서 너무 힘들어하셨을 때 아빠는 어디 계셨어요? 어린아이의 단순하고도 날카로운 질문에 강도윤은 꿀밤을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고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가 잘못했어. 그 순간 병실의 모니터에서 날카로운 삐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미연의 심박수 곡선이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강도윤은 벌떡 일어나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의사 선생님, 빨리 와주세요. 병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의료진들이 달려와 미연을 둘러싸고 기계음과 지시가 오갔습니다. 민주는 강도윤의 품에 안겨 울먹이고 있었어요. 환자 상태가 급변합니다. 응급실로 옮겨주세요. 강도윤은 민준의 눈을 가린 채 들것에 실려나가는 미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막상 아들을 찾았는데 그가 돌아올 자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덮쳤죠. 아빠, 엄마는 괜찮은 거죠? 민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강도윤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단호한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 테니까. 절대 다시는 너희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그건 아이에게 하는 약속이었지만 동시에 지난 7년 동안의 자신에게 내리는 선언이었습니다. 응급수술실 앞에서의 기다림은 끝이 없는 지옥 같았습니다. 강도윤은 민준을 안고 한치도 움직이지 않는 벽처럼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울다 지쳐 그의 품에서 잠들었고 작은 주먹은 여전히 강도윤의 셔츠를 꽉 쥐고 있었죠.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집도의가 나왔을 때 강도윤은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환자분은 일단 위기를 넘기셨습니다. 의사의 첫마디에 그의 숨이 목구멍에서 탁 풀렸어요. 하지만 간 기능이 매우 약해졌고 지속적인 치료와 휴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식을 고려해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강도윤은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재간을 쓰세요. 제가 기증자입니다. 의사는 놀라 그를 바라보았지만 강도윤의 눈빛에는 어떠한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필연이었죠. 며칠 후 미연이 의식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눈을 뜨고 처음 본 것은 천장의 밝은 조명이 아니었습니다. 창백하게 여전히 잠들어 있는 민준의 얼굴, 그리고 그 곁에서 지켜보는 강도윤의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미연의 눈동자에 놀람과 상처, 그리고 쌓여온 수많은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떨며 고개를 돌렸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를 타고 굵은 눈물 한 방울이 스르르 흘러내렸어요. 미연아, 강도윤의 목소리가 걸쭉하게 막혔습니다. 나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기껏해야 속삭임 정도였지만 그 안에는 절절한 고통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제발, 당신 앞에 서 있는 것조차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것이 그가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예상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문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병실에 고요하게 울려 퍼졌죠.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7년 전 그는 그녀의 등을 보고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문 바로 바깥 복도에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등을 문에 기대고 미연과 민준이 있는 그 공간과 한 겹의 벽 사이에서 그는 자신의 감정을 삼켰습니다.
그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지킬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강도윤은 그림자처럼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직접 병실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따뜻한 죽, 민준이 좋아하는 책, 미연의 상태에 꼭 맞는 영양제들, 필요한 모든 것이 조용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은 가끔 문을 열고 아빠를 내보냈습니다. 아이는 이제 그를 아빠라 부르기 시작했죠.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러다 점점 자연스럽게. 아빠, 엄마가 오늘 국을 조금 더 드셨어요. 아빠, 이 책 읽어주세요. 어느 날 민준이 문 밖으로 강도윤의 손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미연은 창밖을 보고 있었고 등이 똑바로 굳어 있었죠. 엄마 아빠가 왔어요. 사이로 그의 소남인지 알겠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도윤의 숨이 멈춘 듯 했어요.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미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그 앞에 공기를 가르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죠. 민준아, 잠깐만 밖에서 놀고 있을래? 아이가 문 밖으로 나가자 병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미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도 눈물도 없었어요. 지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텅 빈 평정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이 모든 걸 해결했다고 들었어요. 누나도 고발하고 진실도 밝혔다고.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녀의 물음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7년이라는 시간 전체의 무게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게 7년을 돌려줄 수 있나요? 민준이 태어날 때,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병원비가 밀려서 잠도 못 잤을 때, 그 모든 시간을 지워줄 수 있나요? 못해요. 강도윤의 대답은 솔직하고도 처절했습니다. 전 그럴 능력도 자격도 없어요. 그럼 왜 여기 있는 거죠? 왜 계속? 죄를 지었으니 갚아야 하니까요.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용서받을 생각은 없어요. 그냥 이제부터라도 제자리에 서고 싶을 뿐이에요. 당신의 남편, 민준이의 아빠라는 제자리에. 미연은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는 빙하처럼 변해갔죠. 분노의 온도가 식어가자 그 아래에 숨겨져 있던 엄청난 슬픔과 피로가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말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다시 창밖을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깨에 억지로 유지하던 강직함이 조금은 풀어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허락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쫓아내지도 않았다는 것, 그 자체가 강도윤에게는 첫 번째 빛이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물러나 문으로 나갔지만 이번에는 가슴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희망의 싹이 자리 잡고 있었죠. 치유는 눈에 보이지 않게 아주 느리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일주일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강도윤에 간 일부는 미연의 몸속으로 조용히 자리 잡았고 두 사람은 회복실에서 깨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서로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침대를 사이에 두고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이전의 감정은 사라지고 오직 안도감만이 가득했어요. 살아남았습니다. 앞으로를 함께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퇴원하는 날, 강도윤은 차를 준비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미연은 잠시 생각하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죠. 민준이 학교도 가까운 조용한 동네로 부탁해요. 그것은 그녀의 허락이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초대였습니다. 그들은 작은 주택가의 집에 자리 잡았습니다. 크지 않지만 빛이 잘 들고 따뜻한 집이었어요. 첫날 밤 강도윤은 자신의 가방을 현관에 두고 나왔습니다. 저는 근처 아파트에서 지낼게요. 가깝지만 당신의 공간을 존중하고 싶어서요. 미연은 고개를 끄끔했고 민주는 아쉬워했지만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도윤은 주말이면 반드시 찾아왔고 평일에도 가능한 한 일찍 퇴근해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채웠습니다. 민준의 학교 일정을 챙기고 미연이 필요한 약을 준비하며 고요한 집안에 웃음소리를 채워넣었죠. 어느 봄날 세 사람이 공원에 나갔습니다. 민준이 축구공을 차며 뛰어노는 동안 강도윤과 미연은 벤치에 앉았어요.
따뜻한 햇살이 그들 위에 내리쬐었습니다. 민준이가 많이 밝아졌어요. 미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래요. 강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좀처럼 보기 힘들던 미소가 요즘은 자주 보이는 것 같아서요. 미연은 말없이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침묵 끝에 그녀가 입을 열었죠.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간의 무거운 장벽이 거친 것처럼 맑았습니다. 오늘 저녁은 집에서 먹을래요? 당신이 자주 쓰던 그 프라이팬으로 김치전을 부쳐보려고. 강도윤은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아주 오랜만에 진심 어린 편안함이 스쳤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용서한다는 말도 과거를 잊었다는 선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라는 미래를 열어본다는 가장 소중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목이 맨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바람이 살랑거리며 그들 사이를 스쳐 지나갔고 먼 곳에서 민준의 환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길고 긴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봄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